오늘 그 유가가 빠지는데 오늘 뭐 제일 많이 제가 본 것 중에 언급이 되는 차트는 이거였어요. 아,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17일분 남았다.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어, 그러니까 이 평균 가격, 그러니까 평균이 한 33일 정도 되죠. 그러니까 33일 정도 평균 보유량인데 지금 절반 정도다. 음, 이걸 채우려면 보통 이제 그 한 30% 낮은 가격에 채웠었는데 이것까지 기다릴 거냐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약간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유가는 오히려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요 유가 이야기는 이렇게 좀 음, 계속 그 안정세만 좀 되면 좋겠다. 뭐 음,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 건 맞긴 맞거든요. 이게 그렇죠. 유가 자체가 이제 좀 취약한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 비축유 문제도 그렇고, 이 부분이 취약한 건 사실이다. 음, 예, 그거는 뭐,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게, 그, 어쩔 수 없죠, 뭐. 근데 취약한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거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, 오늘 그,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그, 이 부분이죠. 지금 과거에 금리가 이제 이렇게 낮을 때의 배수, S&P 500의 밸류에이션, 그다음에 모멘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거의 뭐 23배까지 올라갔다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15배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다. 음, 네, 그리고 다시 이제 배수가 올라왔죠. 그러니까 이 배수가 올라오는 가운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왜 배수가 그러면은 바닥을 치고 올라왔냐? 그러니까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어, 뭐 어떻게 보면 돈이 비싸진 거고 돈의 비용이 이제 늘어난 거죠. 어, 그런 상황인데 현재 그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올라왔어요. 밸류에이션이. 그러니까 음,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면 연준을 뭐 무시하고 올랐죠. 그러니까 선행해서 왜 올랐냐? 실적이 개선될 거다.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오는 아까 그래프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반영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면서 올라왔는데 약간 이 추세도 지금 간당간당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음, 그 솔직히 이제 약간 괴리가 좀 발생한 상태죠.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, 어, 이 현재 그 유동성 자체도 조금, 좀 이제 닫혀있죠. QT 때문에 좀 닫혀있고 이래서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, 특히 이제 소형주나 가치주, 뭐 이렇게 되게 유동성이 없을 때 소형주,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뭐 큰 주식이나 이제 안정한 주식 그런 쪽으로는 좀 먼저 좀 이렇게 포커싱이 맞춰지고 약간 소외될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결국 그러니까 이 상승을 정당화하려면 음, 뭐 그 7개 종목이 끌어올렸다고 치고 뭐 AI가 끌어올렸다고 치더라도 그 종목들의 실적이 일단 베이스가 돼야 된다.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그 올라와야 되는 거죠. 실적 자체가. 예. 생각만큼 올라와야 아마 주가의 그 지지 정당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져도 실적이 이제 올라와 주면 이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춰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. 그다음 최근에 이제 그 요게 그 세인트루이스 그 패드에 가면은 프레드에 가면 그 그러니까 미국의 그 100개 가장 큰 사이즈 은행을 제외한, 그러니까 소형 은행이죠, 그러면. 이 소형 은행에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금 7.5%, 7.51이거든요. 상당히 이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지금 어, 빛으로 조금 사용하는 연체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, 소비가 또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, 그러니까 대형이나 뭐
대형은행 또 그리고 전체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걱정은 아닌데 소형은행의 그 신용카드 연체율이 꽤 높아지고 있는 부분, 그러니까 역대로 좀 가장 높은 상황이거든요. 이게 지금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어요. 상당히 높은 음, 수준.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팬데믹 그때 그 전에 이렇게 높았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. 그렇게 좀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어제도 그 CDS가 안 올라오고 있었는데 CDS가 그 은행주 위주로 좀 많이 올라온다.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지금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그 여기 보이는 은행주들이 그 데미지를 입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CDS가 지금 그 올라오고 있어요. CDS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그 5%, 10년물이 이제 5% 되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준으로 4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효과를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, 이게. 그러니까 은행은 계속 돈으로 레버리지 일으키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은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, 지금 이게. 네. 그 다음에 6에서 7% 가면 지금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. 그때 가면 거의 무한대 수준으로 이제 올라온다,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, 상당히 좀, 그 HBS, 뭐, HSBC는 뭐, 그, 영국계 상하이, 홍콩 이쪽이니까, 뭐, 여기 비해 시티나 이런 쪽은 너무 높다, 뭐, 이렇게 보면 되고요. 그 다음은, 미국의 부채가, 요, 보시면 이게 하루 만에 올라왔대요. 예, 하루 만에 2억 7천, 2,750억 달러가, 올랐다고. 어, 지금 그, 추세가 이렇게 되면 지금 한 달 만에 한 1조 달러가 또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. 지금 급격하게 지금 발행을 했다는 거겠죠. 좀 이렇게 많이, 어, 예, 상당히 많이 늘어난 모습이고요. 돈이, 돈이 없긴 없나 봐요. 이제 계속 그 발행을 하고 세수를 거둘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일단 이렇게 발행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, 또 하나는 그 어제 그 뭐 장단기 금리 이야기를 했잖아요. 네. 네, 그 이야기 하면서 이제 결국 그 10년물과 2년물이 급속하게 그 디인버팅,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그 사라지고 있어요. 음, 이제 1.08에서 뭐 0.34까지 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제 그 뭐 그림에서 보여주다시피 장기 금리가 막 올라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결국 이제 에,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올라온다는 건 경기 침체거든요. 에, 그래서 거의 뭐 경보 발령 수준에 가깝게 그 베리 레피들리라는 표현을 쓰던데 급속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모양새가 안 좋다. 뭐 이런 모습이고요.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뭐 4.5 뭐 이런 5,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빠르게 회복되는 게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냐, 뭐 이런 거고. 지금까지 좀 안 좋은 이야기고, 지금 그림은, S&P 500의 그 51선 위에 있는 종목 수가 지금 거의 이제, 얼마 남지 않은 거죠. 거의 다 이제, 이게 지금 그, 몇 종목 안 됩니다, 지금. 50일 아래로 다 빠졌죠, 지금 종목들이. 네, 큰일 났어요, 네, 지금. 네, 지금 다 빠져서 오히려 그래, 빠질 만큼 빠졌다. 이거거든요. 예, 지금 그림은, 요 앞전, 작년 그 바닥에서 올라올 때,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, 그 지수가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,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냐, 이 정도 빠졌으면, 그러니까 종목 수가. 근데 이제 뭐 200이선까지 생각도 해야 되지만, 어쨌든, 어, 상대적으로 RSI도 이제 뭐, 어느 정도 더 안 빠지고, 이렇게, 좀 여기서 이제 턴할 수도 있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, 즉, 에, 그 MACD가 올라오는 가운데 얘는 내려오니까 다이버전스니까 얘가 올라오는 신호가 맞다는 거죠. 향후에는 돌릴 수 있을 거다. 뭐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에 온 게 아니냐라는 의미이고요. 그다음에 S&P 500 기준으로도 지금 그 50일 기준 보시면 과거 그 역사적으로 이제 저점인 수준까지 빠졌다. 네. 그래서
뭐 빠질 만큼 일단 종목들은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다만 갭 차이가 좀 있는 거는 결국 일부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 사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빠질 때도 못 오른 게 더 많이 빠지는 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종목이 내려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지만 금리가 더 안 올라가려면 결국 디스인플레이션,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데이터가 나오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확실한 신호만 나와주면 시장이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PC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런 그림을 보면은 그나마 이제 이 보시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 대출 성장률,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, 증가하는 부분과 M2가 계속 하락해요.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. 돈을 줄이고 대출도 잘 안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디플레이션이 심화된다. 즉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한다. 요런 그림이거든요. 그림 자체는. 음, 그 가운데 이 8월 달에 이 3개월 기준, 그러니까 3개월 연율이죠. 이게 3개월을 연율화시킨 이 코어 PC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. 요 코어 PC는 다음에 슈퍼 코어도 계속 빠지고 있죠. 음, 요거 지금 이 헤드라인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만 보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화되고 있어서 어 이게 계속 빠지면 금리 인하를 금리 인상을 추가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러면은 이 헤드라인이 올라온 데는 당연히 이제 개솔린 휘발유 가격이 올라서 그렇잖아요. 네. MON 기준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유가는 올라왔는데 RBOB라고 해서 이 뭐 에탄올 같은 산소 화재가 혼합된 이런 이 대교염을 줄여주는 휘발유가 있나 봐요. RBOB 음, 휘발유라고. 이거는 최근 몇 주 동안 큰 폭으로 하락했대요. 근데 이제 음, 우리가 많이 넣는 일반 무연 휘발유 이게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이제 8월 평균보다는 현재 좀 낮아진 상태 휘발유 가격이. 그래서 얘가 이 RBOB 휘발유 가격이 현 수준 많이 떨어진 이거를 유지한다면은 무연까지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일시적 느낌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. 음,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보는 것 같고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내구재, 이 non-durable price 내구재 카테고리 쪽에 이 휘발유 가격을 제외했을 때는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. 계속 빠지고 있는 거고, 디플레이션, 뭐 디스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게 보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내구재도 지금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고, 그래서 서비스 가격도 보시면은 살짝 뭐 올라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하락폭에 대한 이제 약간의 반등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마켓 베이스드 PC도 지금 7월에 이제 뭐 올랐던 거는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 때문에 올랐는데 이건 변동성이 큰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요. 그래서 이 3개월 보시면 이 3개월 연율로 좀 마켓 베이스 코어 여기를 보면 얘는 올랐지만 녹색 선은 올랐지만 주황색인 요 선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인플레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이런 전체적인 걸 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런 이 지표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. 음, 이게 지금 6개월을 연율화한 거는 지금 보시면 그림상 계속 더 빠졌고 더 아래에 있잖아요. 지금 이게. 네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YY 기준, 전년 기준, 대비 기준은 또 밀릴까, 좀
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이런 수치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, 그 6개월 평균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이 차이가 지금 발생했잖아요.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지금 이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결국에는 이 YY 기준도 더 빠질 수 있다. 더 계속 내려온다.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보는 거죠. 계속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심화돼서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되면 좀 시장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런 요것도 이제 영향을 좀 주는 거고요.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만 많이 약해지면, 그러니까 요게 결국엔 그 코어 PC를 제일 중요시 하니까 연준이 이런 부분이 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지지 기반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차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. 아까 피어인 그래도 그건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이 CNBC 기사 보면은 탐리는 여전히 이제 대단하죠. 이 바이올런트 랠리라고 이제 급속한 어떤 뭐 급격한 랠리를 기대한다. 뭐 이런 기사를 좀 내놨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내용은 별거 없어요. 내용은 별거 없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인텔 이야기 했죠. 인텔 이야기 했으니까 네. 넘어가는데 이때 그 2015년에 알테라를 인수했는데 167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걸 이제 사고 분사하고 얼마에 IPO를 할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 했던 이 FPGA 사업부가 얼마나 가치를 이제 올려줬느냐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겠죠. 그걸 봐야 되고 어,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팔란티어의 그 영국의 영국의 이제 보건복지부죠. 여기 그 28일인가 9월 28일 날 나왔어야 되는데 계약이 좀 밀린 것 같았는데 기사는 블룸버그 기사에는 곧 임박한 것 거의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 계약할 수 있는 이 체결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그 기사가 나와서 좀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아니 우리가 아니죠. 미국 달러 기준으로 약 5억 7,900만 달러 수준의 그 계약인데 곧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그 영국의 어떤 그 5년 동안의 데이터를 5년 계약이래요. 데이터를 가지 분석해서 그 소위 말하는 이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에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영국하고는 좀 이렇게 계속 긴밀하게 했거든요. 그 백신과 관련해서도 영국 그 백신을 뭐라 그러죠? 출시하고 배포하는 그런 거를 이제 영국 정부를 도와서 이제 해준 게 있어서 뭐 최종 승인에는 좀 어렵지 않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긴 합니다. 다만 이 환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요거 관련해서 여전히 뭐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어렵진 않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 알렉스 카프가 그 인터뷰하는 내용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년 전만 해도 이제 미국 의료기관 그러니까 자기들 팔란티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약 1%였대요. 전체 의료기관에. 근데 네. 현재는 16%가 자기들 걸 사용하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어 약간 돋보이는 분야가 이런 쪽 그 의료 건강 서비스 뭐 의료 분야 이런 데 있어서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치료를 뭘 잘해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이 잘 돌아가고 뭔가 이제 효율화되는 거를 잘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이제 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. 아마 한 절반 그 점유율을 50%까지 뭐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도 뭐 예상도 하는 것 같고 의료 시스템을 거의 뭐 어,
이 팔란티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죠.